2월 22일 빌딩 가이드에서 실투자금 2, 3억으로 신논현역에 5층에 14세대 건물 5층으로 해서 14세대의 다세대 빌라를 분양한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컨셉은 보통 2억이나 3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디 그냥 빌라 전세 들어갈 정도의 비용밖에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2, 3억으로 나는 단순히 그냥 빌라 전세 들어가서 거주를 하고 끝날 것인지,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그냥 2, 3억으로 거주를 하고 실수요로 끝나는데, 정말 전략을 가지고 확실한 투자 전략으로 이렇게 성공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분들은 그냥 잠자는 시간 빼놓고 계속 땅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개발업자신데요. 이분들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짓고 이제 몇 배 시세 차익 남기고 계속 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세상에 쉬운 일은 없지만 전략과 노력으로 승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동산 업을 하다 보면 이런 소규모 개발업자분들께서 우리 부동산 강남에 있는 업자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 업자들에게 팩스로 이렇게 물건 정보를 요청하는 팩스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팩스를 보면 나는 개발업자인데 어디 지역에 몇 평 정도로 평당 얼마 정도 되는 땅을 갖고 있다. 그래서 너희 부동산 업자들이 어느 지역에 평당 얼마 정도 되는, 그리고 어느 정도 평당 얼마 정도, 그리고 몇 평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에 평당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대로 2종 주거지나 3종 주거 지역으로 강남 무슨 동을 찾고 있으니 부동산 업자 여러분들께서 강남 무슨 동에 평당 3천에서 4천짜리 2종 주거나 3종 주거 지역으로 해서 땅이 한 80에서 150평 규모로 있으면 우리가 즉시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본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강남에 있는 업자들한테 다 팩스를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매물이 나와요. 경매도 마찬가지고 이런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루 세끼 밥 먹듯이 꾸준히 이것을 찾는 분들에게는 정말 이런 물건을 사기가 쉽진 않지만 이런 물건들을 잡는 기회가 오고요.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관망만 하시는 분들은 경매는 끝이야. 경매는 안 돼. 또는 건물 시장이 별로 안 좋아. 요즘엔 건물 사기 글렀어. 부정적인 얘기만 하시는데요. 그래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이렇게 꾸준하게 구체적인 전략과 노력으로 하시는 분들은 계속 돈을 벌고 계시다. 그리고 레드오션 시장, 경쟁자가 과열된 레드오션 시장에서 분명히 경쟁자가 없는 블루오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투자를 하실 때 너도 나도 하는 방법을 따라가시면 레드오션, 과열된 시장에서 그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틈새 시장 투자 전략으로 그런 그 블루오션 투자 전략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례는 논현역과 신논현역에 있는 그런 사례인데요. 이 토지가 지금 보면 대지가 50평입니다. 연면적이 100평 정도 되고요. 대지 50평에 연면적 100평 되는 5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대지 50평을 얼마에 매입을 했냐면요. 2014년 12월 18일에 13억 8천만 원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2014년 12월 18일 날 13억 8천만 원에 매매를 해서 여기를 다세대 14세대, 그러니까 지상 1층은 그 이제 주차장으로 쓰고요. 2층은 4세대, 3층은 4세대, 4층 4세대, 5층 2세대 이렇게 해서 총 14세대가 들어갔는데 참 엄청난 것이 대지가 50평인데 그 엘리베이터도 지금 여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50평에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한 개층에 한 24평 정도에서 4세대를 넣고, 또 건축물 대장 보면 5개 자주식 주차가 7대 정도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떼보면 채권 최고액이 2015년 2월에 수협에서 15억 1,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흔치 않은 경우인데, 보통 여러분들 일반인들이 건물 살 때는 당연히 매가보다 대출이 적은데, 이거는 어쨌든 뭐 개발 지역 등기부라는 뭐 특색이 있긴 있지만, 이 등기부상으로 보면 매가는 13억 8천인데 채권 최고액은 15억 1,200만 원. 이게 아무래도 개발 부동산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완제품 지어져 있는 건물을 샀을 때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매입한 가격보다 채권 최고액이 낮아지게 되지만, 이렇게 좋은 땅, 입지 좋은 땅을 사서 낡은 건물을 헐고 이 땅에 새로운 건물을 지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땅을 매입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깊게 들어갔을 때는 여러 가지 변수라든가 깊이가 있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우리가 2억이나 3억 가지고 그 서울에 있는 뭐 전세를 들어갈 때, 이렇게 개발업자분들은 2억 3억 갖다가 좋은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올려서 분양을 한다. 이런 게 개발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보면 뭐 시중에 정말 몇 억으로 건물 올려서 뭐 2천만 원으로 20억 건물 됐다. 뭐 3억 투자해서 30억 건물 됐다. 이런 사례들이 공공연하게 존재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아유 그게 쉬워? 나는 뭐 별로 뭐 그게 뭐 말처럼 쉽겠어?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와 정말로 저렇게 뭐 몇천만 원으로 몇십억, 몇 억으로 몇십억 되는 사람이 있겠구나.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제가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구입한 책인데, 그 책 제목이 나는 2천만 원으로 시작해 20억 건물주가 되었다. 이런 책도 지금 최근에 나왔고요. 2천만 원으로 20억 건물주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노하우를 배워서 여러분들도 건물주가 되실지, 아니면 그건 나와 상관없는 얘기라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실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그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개발하시고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많이 노력한다는 거. 근데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쉽게 모방하는 마음으로 뛰어들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철저하게 노력하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첫 번째는 생각의 전환입니다. 내가 그동안은 몇 억 가지고 그냥 전세나 들어갈까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아, 이 돈으로 내가 정말로 이런 개발이라는 이런 걸 잘 배워서 몇 배로 불릴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구나. 그러면 내가 우선 한번 배워봐야겠다. 내가 이거를 실행에 옮기고 안 옮기고는 향후 얘기고, 처음부터 뭐 행동으로 옮긴다. 그럼 당연히 실패하죠.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섣불리게 남들 모방하면요, 그냥 여러분들 여유자금 다 휴지 조각 되고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바로 행동으로 옮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당장 개발해야겠다 이런 거보다 지금부터 공부를 하고 노하우를 습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싼 땅을 경매라든지 금매로 매입해서 나도 한번 이런 개발업을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자본이라는 거는 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뭐 기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P2P라고 해서 P2P 회사들에서 뭐 연 10%대로 그 건축주들한테 뭐 대출해 주는 것도 있곤 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여러분들이 지식과 전략으로 무장해서 성공 확률이 높다면 어디든지 자본을 그 이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허황된 뭐 욕심이나 뭐 허황된 그런 투기를 조장하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적은 돈으로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한지, 저는 그런 노력하는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노력하는 마음으로 추천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돈이 얼마든지 뭐 적든지 많든지
분명히 성공 투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열심히 발품 팔고 노력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오늘은 우선 말씀드린 사례는 대지 50평에 14세대 다세대를 짓고 엘리베이터도 만들고 이제 연면적 100평의 5층 건물 신논현역에 지었다는 이런 사례가 뭐 그래도 존재했다는 거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후에도 정말 강남에 수많은 이런 개발업자분들이 계속 이제 뭐 건물을 지어 나가고 뭐 이렇게 성공리에 분양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입지가 좋은 지역은 비싸도 팔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뭐 투자를 잘하는 고수님들은 당연히 전략을 세워서 고수익을 거두시는데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하기도 바쁘고 주말에 뭐 힐링, 여행 다니시고 놀기도 바쁘시기 때문에 사실 재테크에 신경을 못 쓰시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재테크에 신경을 못 쓰시면 이렇게 나는 2, 3억 갖다가 그냥 이렇게 업자들이 큰 시세 차익을 누리고 분양하는 거를 분양을 받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이런 사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는요, 좀 적극적인 직장인분들, 적극적인 주부님들, 적극적인 일반인 분들도 이런 소규모 개발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너도 나도 뛰어드는 레드오션 시장, 남들이 하는 그런 투자 방법보다 이렇게 경쟁자가 좀 그나마 좀 적은 블루오션을 자꾸 공략을 해보라는 뜻으로 이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매매 뭐 이런 거를 만약에 소규모 개발했을 때 매매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요즘 저희가 이제 케이블 TV 같은 방송을 보면 이렇게 이제 뭐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뭐 어느 지역이 어떤 투자 메리트가 있고 또 어느 지역이 어떤 메리트가 있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투룸이나 쓰리룸이나 이렇게 뭐 다세대를 분양하는 광고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따라잡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케이블 경제 방송에서 뭐 서울이든 아니면은 뭐 경기 지역이든 이 지역에 엄청난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전문가들이 나와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홍보하는 것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양이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하나 분양받을 몇 억을 가지고 이분들이 이 토지를 싸게 매입을 해서 이렇게 분양을 하는 거고, 실제로 대출해주는 곳들도 어떤 업자가 어떤 지역의 땅을 매입을 했다고 하면 그냥 그 사업성, 이 지역은 짓기만 하면 분양이 완판되는 지역이니까 대출해도 되겠다. 그래서 뭐 큰 무리한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도 대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좀 광고적인 거를 영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케이블 TV에서 이렇게 광고하는 거 보면 뭐 이 지역이 어떤 개발 이슈가 있고 이 지역이 상권이 우수하고 그리고 이 지역 주변에 어떤 개발 이슈가 있고 그리고 뭐 이 지역에 뭐 어떤 관광지가 있고 그래서 소액 투자로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 모든 분양 광고들이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알아보면 그냥 그 광고가 숲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포구에 어떤 개발 이슈가 있다고 해서 사실 마포구에 있는 모든 부동산이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오르는 부동산은 한정돼 있고, 강남 같은 경우에도 뭐 강남에 뭐 삼성동 한전이 개발이 된다. 아니면 뭐 강남에 뭐 어디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 근데 사실은 뭐 강남에 어디 아파트 재건축 됐다고 해서 강남에 있는 집 전체가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도 강남구 서초구에 수많은 주택 건물들이 있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건물들이 있는데 그 건물들이 삼성동 한전이 비싸게 팔렸다고 해서 뭐 어디 아파트가 엄청나게 재건축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지역 전체의 모든 집들이 혜택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분양 광고들을 보면 그렇게 뭐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개발 이슈를 갖다가 내 분양하는 물건에 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제 의견은 어떤 물건의 특색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에는 그냥 그 물건이 정말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개발 이슈를 중심으로 좀 하면 좋은데 너무 그 지역 전체에 대한 개발 이슈를 갖다 붙이다 보니까 사실 너무 연관성 없는 거를 좀 홍보하지 않는가, 좀 억지 광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광고에는 사실 정확한 주소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광고를 할 때는 여기가 재건축 이주 수요의 재건축이 이주했을 때 재건축 이주에 따른 수혜지다. 근데 실제 주소를 받아보면 그 재건축 이주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오지 않거든요. 그 재건축이 이제 뭐 이주한다고 해서 굳이 여기 분양 물건까지는 그 해당이 미치지 않는 지역인데 홍보는 재건축 이주 수요되는 그 수혜지다. 아니면 두 번째는 뭐 상권이 우수하다. 근데 실제로는 절대로 뭐 상권하고 관계없는 뭐 주변에 정말 다 주택가여가지고 편의점조차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인데 뭐 상권이 우수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주변에 무슨 역에 들어간다. 뭐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라고 하지만 광고는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좀 이제 그 광고하고 틀린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유튜브에 그 화장 전후 뭐 이제 뭐 대륙 여성들 뭐 중국에 있는 여자분들이 화장 전, 후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정말 똑같은 사람이 맞을까 할 정도로 화장 전하고 후 그러니까 그 댓글들이 뭐냐면 이거는 화장이 아니라 분장이고 분장술이다. 이 정도로 정말 과도하게 막 화장이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그 정도로 그냥 어느 정도의 그런 광고적으로 해서 좀 포장 수준이 아니라 좀 이렇게 너무 괴리감 있게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참고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광고 마케팅을 쓰기 때문에 분양이 잘 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뭐 그 지역의 개발 이슈를 갖다 붙이기 때문에 물론 뭐 좀 이게 잘 된다고 하니까 현재 시장이 과열돼 있고 너무 뭐 좀 과포화 상태고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분명 마케팅을 잘하고 그리고 전략을 가지고 땅을 싸게 매입하시는 그런 시장의 블루 오션을 공략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도 수익을 내시고 있고 그리고 제가 보면 뭐 많은 분들이 요즘 시장이 안 좋다, 부동산이 안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노하우를 갖고 자기만의 전략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항상 그 좀 초보자들이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봤을 때에는 너무너무 복잡한 사건들인데도 정말 고수분들은 그냥 너무너무 쉽게 풀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이거는 조금 좀 넘어가서 얘기를 해드리면 이런 소규모 개발은 아니고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역세권 대로변에 오피스텔 같은 거 짓지 않습니까? 제가 주변에 그 회장님들 만나면 그 회장님들은 그 뭐 이제 역세권 서울의 역에서 나와서 첫 번째, 두 번째 건물에 오피스텔을 짓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좋은 위치에 땅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대답이 정말 그렇게 역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건물 제 주변 회장님 중에 그 왕십리 쪽에 그 역에서 나오자마자 오피스텔을 지은 회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2년 동안 매입을 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그 주변 땅들을 매입하신 건데 사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땅을 그냥 그 미래의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런 많은 넓은 땅 소유자들이 많은 땅 그런 거는 복잡해서 우리가 사실 접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고수들은 그런 역에서 나오는 첫 번째 위치 그런 좋은 위치의 오피스텔 같은 거를 진행하기 위해서 1년, 2년 동안 본인의 노하우를 갖고 뭐 우리는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웃음과 여유를 갖고 계속 작업을 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매입을 하시는 거고 또 부동산에서 사장님이 말씀하신 어느 지역에 어느 평수에 평당 얼마짜리가 나왔다. 그러면 계약금 가져가서 그냥 계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바로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전략을 갖고 바로 행동하시는 또 행동력이 있다는 거. 근데 그런 분들도 있는데 뭐 우리가 뭐 거기까지 접근하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뭐 그렇게 뭐 오피스텔 뭐 개발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필지 하나 작아서 뭐 몇십 개 필지를 잡아서 오피스텔 개발하시는 그것도 되게 여유 있게 하시는 그런 고수분도 있지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라도 이렇게 좀 적당한 위치에 한 필지 정도 잡아서 정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건물을 하나 지어서 하나씩 하나씩 자산을 넓혀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고요. 물론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돈을 벌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걸 아시고 지금부터 조금씩 꾸준히 공부를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뭐 아무리 늦어도 몇 년 안에 여러분들이 소규모 개발에서 성공하고 실투자금 대비해서 몇 배 되는 고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제 얘기를 듣고 바로 실행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하면 빠르면 1년, 늦어도 2, 3년
이런 식으로 충분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오늘 신논현역에 대지 50평에 그 실투자금 뭐 2, 3억 그런 소규모로 그런 좋은 땅을 매입해서 14세대의 그 빌라 성공 분양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